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10월 둘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쁜 것은 본 적이 없다. 공급 재앙이 악화되면서 크리스마스가 위험하다라는 기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GA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CEO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CEO가 한 얘기가 Everything that can go wrong is going wrong at the same time이라 그래서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동시에 잘못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상으로는 연초에 지금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이제 다소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소비가 가장 큰 기간이죠. 이 휴가 기간 동안 휴가를 가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이것저것 전자제품을 비롯한 많은 소비재를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소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데 아직 크리스마스 시즌이 2달이나 남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기업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겠죠. 특히 크리스마스 휴가철처럼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할 시기에 기업들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이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이 대목이었던 기업들은 타격이 크겠죠. 자, 그리고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은요. 여기 보시면 1970년대를 연상시키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형성되고 있다는 나쁜 소식. 내셔널 뱅크에서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들이 더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셔널 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고객들에게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저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세계 식품 가격의 상승은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데 UN 식품 가격 지수에 따르면 식품 가격이 2020년 평균보다 30% 상승했는데 이것은 지난 47년 동안의 데이터 중 가장 큰 증가임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봐도 1975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었던 이 시점에 이렇게 높았는데 이후에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다시 회복됐다가 2020년부터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직 이 당시까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975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고점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죠. 지난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기 나열해 놨는데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성공의 부작용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높은 실업률과 느린 성장률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는 소비에 발맞춰 공급도 그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증가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니까 기업들은 돈을 벌겠죠. 그리고 그 수익이 이제 사람들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물가도 증가하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두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성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성공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물가만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는 9월에 15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전반적인 수치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업률도 그렇고 고용률, 그 다음에 각 주별로 대부분 실업률이 하락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 관련 지표들의 개선으로 인해서 10월 말에 테이퍼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나다 실업률인데요. 자,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14%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거의 한 7%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가 너무 낮게 나와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테이퍼링을 늦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고민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보다 이제 실업률 부분에서는 아직도 더 높기는 하지만 이제 일자리가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월에 15만 7,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한 이후 캐나다 경제는 고용이 2020년 2월에 마지막으로 본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손실된 모든 손실분을 회복했다고 나와 있죠. 작년 초 단 2달 만에 거의 3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이후에 놀라운 회복세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고용 회복에 대한 반응으로 조기 금리 인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고용이 회복돼야지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는 건 뭐 돈줄을 잰다는 얘기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염려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높은 실업률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실업률과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10월 7일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설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공급 차질을 극복할 것이다. 그 큰 문제를 극복할 건데, 하지만 그것들이 더 복잡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죠. 어떻게든 극복을 하긴 하겠지만 이제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지금. 이 중앙은행 총재가 말을 하기 전부터요. 그런데 이제 이 연설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은 뭐 조금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이건 모두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보시면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면 일시적일 뿐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면 단지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다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은 없는데 그게 있다면 일시적이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없는 거지.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인 얘기는 잠깐 지속되다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연설이 1시간이 넘어요.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고요. 중간중간 이제 스킵하면서 봤는데,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이 기사의 일부분은 이제 베러 듀웰링이라는 전반적인 경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는 이제 매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바꾸냐,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냐 하면서 이제 꼬집는 의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번복했죠.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되고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말이 잘못됐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말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 수 더 뜨고 있죠.
그 시행착오를 봐왔기 때문에 자기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더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경향이 있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이유가 회복되고 있는 경제를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테이퍼링 기간도 더 끌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도 더 늦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보다는 낮고요.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 실수로 얘기를 했던,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만큼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주택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을 주택 전망에서 토론토의 평균 매매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적혀 있죠. 이 내용들은 이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상승하는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서 이전에 저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중된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이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기업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에 팔아야 할 물건들을 팔지 못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적어지겠죠. 물론 그 한 시즌만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전반적인 모든 기업들의 수익률이 하락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시작하겠죠. 결국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렇게 실업률이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살 수 없게 되죠. 소비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매물들이 많아지겠죠. 집을 팔아야지 생계가 유지되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계가 살짝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폭락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들이죠. 물론 이 단계 이외에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느냐, 이 문제도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낮아진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오늘날의 저물가 경제 상황 아래에서 금리 상승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려면 지금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는지 아니면 어떤 시점에서 호전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갈리겠죠. 게다가 1975년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지금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다르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단계를, 그 단계를 똑같은 절차로 밟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대량 실직 사태와는 그래도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소개시켰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과 최근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에서 한 단편적인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아무도 정확하게 책임지는 듯한 얘기는 하지 않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일수록 정확한 답을 듣고 싶어 하죠. 실제로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해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하고 확실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고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저도 듣고 싶은 말씀을 해드리면 좋죠. 마음이 편해지신다면은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무서운 점이 안심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 좋은데 더 이상 찾아보지 않게 되죠, 사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해 봤다면, 정확하게 체크를 해 봤다면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진다는 게. 그래서 때로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쉽지 않겠지만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변하는 이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영상 속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